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 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결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님과 김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강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 과장입니다. 네, 최재우 공업과장입니다. 네, 김승태 녹색건축 사업과장입니다. 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23년 사회 추경 경정 수정 예산안, 그리고 24년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24년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 기금운영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청 출장소 우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금으로 22년 말 기준으로 1,966억 523만 원이며 23년도에는 465억 3,952만 원이 감액된 1,500억 6,57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수익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익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3,112만 원이 증액된 89억 4,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적립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예탁금 이자 수입 290억 1,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을 기정예산 대비 156억 6,052만 원을 감액된 39억 6,571만 원을 예치하고 통합안정기금 5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년도 사회추경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액예산 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3년 제4회 추경 일반예산 세입예산은 추경 수정예산으로 274억 4,987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1,018억 1,254만 원으로 기정예산 961억 6,464만 원보다 56억 4,7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 개혁 불가 등에 따라 산불 방지 대책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5,0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9쪽까지 공업과 소관으로 보상협의 진행 지원 등으로 모상권리 공원 등 16개 사업에 258억 4,8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9쪽 녹색건축 사업과 소관으로 송복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보상협의 지원 등으로 177억 7,7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제안 설명을 마치고 24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25쪽 24년 청사건립 기금운영계획입니다. 23년 말 조성액은 1,500억 6,571만 원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54억 9천만 원, 지출 47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1,085억 5,5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74억 4,571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지출 계획입니다. 안중출장소 건립 설계용역비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공사비 275억 원, 행정타운 건립 토지매입비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9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4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4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8,983만 원이 증액된 144억 3,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171만 원이 감액된 29억 2,0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부지 사용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녹지 점용료 5억 2,728만 원, 가로수 피해 부담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공업과 소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5,155만 원이 증액된 25억 1,17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소품종원, 매점 임대료, 행정재산 사용료로 2,127만 원, 공원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로 1억 9,400만 원, 소풍정원 캠핑장 기타 수입 및 전기 사용료로 360만 원, 유아숲교육 숲해설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9,947만 원, 장기미 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금 20억 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조 녹색건축사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세입 예산 90억 원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조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0억 8,936만 원이 감액된 585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신규 사업 및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조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9,463만 원이 감액된 112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조 등산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삼정대산 등산로 벤치 등 편의시설에 2천만 원, 228조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 숲가꾸기에 542만 원, 임산물 지원 사업인 산림복합 경업단지 조성에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조 가로수 뿌리 번식으로 훼손된 인도 보수를 위해 1억 원, 그리고 차미셀 아파트 완충 녹지 언덕 산책로 조성에 6천만 원, 생활환경업소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조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와 주변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거점 녹지 공간 활용 검토 영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으로 229조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꽃거리대 꽃식재 사업 추진으로 6,556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시대 이후 어두워진 시가지 및 우리시 진입부에 대한 가로경관에 대한 조성으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대상지를 일부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조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5,330만 원이 증액된 371억 4,099만 원입니다. 240조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70억 원, 241조 불안산 산림체험장 운영관리용역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51조 방주골 어린이공원 에코플레이 조성공사비 3억 5천만 원, 원평 근린공원 물놀이 시설료 휴식공간 정비 1,500만 원,
배다리 당산근린공원 에어건 설치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녹색건축 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 사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4,804만 원이 감액된 100억 7,676만 원입니다. 255쪽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로 90억 원, 송북동 행정복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4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녹색건축과 소관으로 신장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4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합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사업 구체적으로 여쭙기 전에 기금 관련된 청사 건립 기금이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 고덕으로 이제 이전하는 복합 행정타운이랑 안중출장소 건립 관련돼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중출장소 건립은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기 고덕으로 들어가는 종합청사 건립 계획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땅을 계약을 해야 이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년 중에 이제 내년에 아마 이제 조성업과 변경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성업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 계약할 경우에 상당히 이제 불합리하게 그렇죠. 네. 되기 때문에 올해 금년 중으로 이제 계약할 예정이고 올해 한 610억 정도. 23년도? 예, 12월 아마 그럼 올해가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계약할 겁니다. 예. 안 그러면은 며칠 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예. 그러면 기금을 차곡차곡 이제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안중출장소 건립 기금으로 이제 나갈 금액이 이제 뭐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청사 건립 기금으로 더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종합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건립할 수 있는 기금들이 계획대로 그 몇 년 전에 이제 계획했었던 그 계획대로 기금이 잘 적립이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일단은 뭐 안중출장소는 25년 말까지 이제 짓는 거는 뭐 현재 기금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 시청사 이전도 계약금 지불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까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발주돼서 공사가 될 경우에 일부 사업비가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더 차입을 한다든가 이제 하는 거로다가 내년부터 계속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본 의원이 그 의원을 지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좀 우려가 돼서 이 기금 차입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해서 충분히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른 곳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들로 돌리기보다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미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차입선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판에 가서 이 채권 발행해서 이제 막 더 메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차분하게 좀 준비를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 사업 설명서 관련해서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들만 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 헬기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헬기가 예. 이렇게 기간별로만 임대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예,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풀로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간을 잘라서 여기 보니까 잘라서 이동 그냥 계약을 잘라서 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큰 차이는 없네요. 이거 안전합니까? 이거 어차피 임대하는 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34년 된 헬기라. 이게 이제 가끔 사고가 나서 이제 네, 큰 이슈가 뉴스에, 되고 네, 있는데 뉴스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헬기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신기종이 없는 상태라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는. 예. 아니 산불 많고 헬기 사고 날 때마다 고민이 들어서 예,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펠럿 보일러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펠럿 보일러 지원은 한 대를 지원을 하나 봐요. 합니다. 하나. 예.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신청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죠? 그냥 신청하면 선착순인가요? 이거 신청 되게 많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전년도에 농림 사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건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저기 펠릿보일러를 이용한 그 신청이 없는 이유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이게 저 펠릿이 20킬로짜리 마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겁죠. 이게 붓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신청 수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만 대상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아닙니다. 전체 다 대상인데요. 시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일러 돌리기 때문에 펠릿보일러를 활용 안 합니다. 시골 지역에 이제 농가들이나 이제 보일러 시설이 충분치 않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미비하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유림 경영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174만 원입니다. 그런데 23필지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작업은 아닌가 보죠? 요것은 이제 저희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현장 가서 그 있는 임야 상태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10년 단위 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174만 원이면 가능한 거? 예, 가능. 이게 대부분 이런 계획 수립하면은 1억 7,400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174만 원이라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봐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원래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인가 봅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지목이 임야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산림경영기획 인가를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 추가로 하시는 걸로. 다음 50페이지인데요. 이 표고버섯 나무랑 톱밥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지원 요청이 있어서 사업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한 가구씩이면은 1개소씩이면은 가능한 거예요? 이 표고버섯 지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가 보죠? 저희 관내는 그래도 지금 표고버섯 재배하는 분이 이제 그 병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원목으로 하는 것은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원목을 하는 건 줄고 계시고 아무래도 어려워서. 근데 이거를 산림농집과에서 하시네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은 이제 일괄적으로 농업정책과 쪽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사업만 저희 부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임업으로 되어 있군요. 표고버섯.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꽃거리 대 꽃식재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6천만 원. 근데 이게 이제 시를 들어오면서 주로 도입부 이런 데는 네.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사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네. 다 깎인 거라 지금 이게 좀 부분적으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성환 씨 나와서 이런데 진입부에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거랑 뭐 그 오산에서 넘어오는 곳이나 마이크 키우게 계십시오. 예, 진입경관에는 조금 그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진입경관. 알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가로수길 조성 사업인데 이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로수길 이 두턱 만들어서 이제
띠녹지처럼 만들어 주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상부에 지금도 이제 만들어 주시긴 하는 것 같은데 산책로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뭐 맨발 걷기나 이런 것들 열풍이라 꼭 뭐 황토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맨발 걷기 길로 좀 조성해 주시면 예, 숲 조성 겸 맨발 걷기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학교 숲 조성인데 이 사업 반응이 되게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근데 도에서 예산을 내시를 이렇게 좀 줄여가고 있나 보죠? 저희가 네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요. 도에도 이제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덕동초등학교 1개소만 선정된 겁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괜찮으면 11호로 전환해서라도 사업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현재까지 31개소를 했어요. 2007년부터 네, 많이 했는데 하셨죠. 예. 좋습니다. 이거 반응. 예. 예.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입 매칭 사업에 한계가 좀 있으면 11호 좀 두세 곳이라도 더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는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 8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시민분들께서 참여하는 정원 가꾸는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제 마을 정원사, 시민 정원사, 행복 정원단 그리고 119 요원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임들이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냥 대동소이한 역할을 해주시는데 구성되는 시기의 명명의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좀 달리 하는 것인지 마을 정원사, 시민 정원사, 행복 정원단 거의 다 비슷한 역할이신 것 같은데. 이제 행복정원단은 이제 읍면동별로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그렇죠. 10여 명씩 구성을 하는 게 행복정원단이고요. 네. 시민정원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시민정원사들 양성을 합니다. 양성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일부 이제 공원이라든가 이제 그 정원 가꾸어진 정원을 봉사활동을 119 요원으로다가 해서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그 관리를 하게끔 이게 선순환되게끔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마을 정원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을 정원사를 단어를 아는 거 보니까 마을 정원사가 어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시민정원사, 그다음에 시민 119 요원 이렇게 지금 두 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 정원단은 읍면동에서 마을 정원단이 꾸려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조성을 하는 것이고 조성된 곳을 관리하고 더 추가적으로 가꾸는 것은 시민정원사가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의 정원문화 교육 강사료가 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조 강사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조 강사가 몇 분들이나 오시나요? 지금 보조 강사 한 명에 그다음에 주 강사, 그다음에 1급이나 2급 강사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 강사 한 명에 주 강사 한 명. 예. 오, 강사료가 되게 높네요. 물론 전문직이시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주 강사료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주 강사료가 1회 강의하시는데 보조 강사 뭐랑 똑같이 받지는 않으실 테고 보조 강사 한 25만 원 받으시면 한 55만 원 이렇게 받으시겠습니다. 1회에. 이렇게 강사료를 책정하지 않으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래도 이제 전문성을 좀 요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셔서 강의를 길게 하시나 보죠? 거의 기본 3시간 합니다. 3시간씩.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 강사료도 이제 30만 원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임의로? 예, 기준은 있고요. 그 자료는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안타깝게 착공식이 늦어졌습니다. 네, 사유를 좀 예, 설명해 주시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평일하고 이제 토요일하고 2번 현장을 나가서 그 TF팀 만나고 주민들 만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드렸고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뭐 어차피 약속을 한 건데 이제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드렸습니다. 좀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건설사는 현재 지금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대우건설로 정해졌고 지금 이제 적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리 이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인데 저희가 이건 좀 투명하고 다시 한번 검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이 착공이 사실 좀 하더라도 이제 현장 사무소라든가 이제 일부 이제 부지정지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이제 시설물 설치나 이런 거는 이제 공사가 22일부터 이제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 25년도에 준공하는 공사 일정에는 큰 차질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착공했으면 이제 연식이 넘어가서 자동차도 이제 네. 근데 용역 전자 입찰 취소 공고 이렇게 보니까 취소 사유가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평가 기준 재검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선정하는데 수행 실적 평가의 문제, 이렇게 평가하는 규정에 좀 문제가 뭐가 있었나 봅니다. 예, 우리 이제 실무진들은 이게 이제 그 딴 거보다 이제 레포츠 공원이다 보니까 이제 조경 쪽에 이제 실적을 좀 보고 이제 많이 그거에 참여하고 감독을 한 그런 업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에서 이제 그 유사 실적이 종영업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종영업으로 한정할 거면 몇 군데가 밖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실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내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불악산 산림체험장이 있습니다. 이거 직영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었는데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을 하셨었는데. 네, 우리 운영이 이제 어렵다고 재단 측에서 얘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 측에서 할 경우에 이제 청소년 지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격증하고는 조금 그 관련이 없고 외래 이제 산림 레포츠 지도사라든가 이제 이런 자격증이 더 맞는 건데 이게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으로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도 어려움이 있고 재단 측에서 또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걸 안 하겠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안을 짰습니다. 예. 직접 운영을 하셔도 어디에 위탁은 주시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받긴 하겠네요.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그 코로나 조금 더 끝나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용객이 생각이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 2,465명이 이용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작년에 6,700명으로 늘어납니다. 작년에요? 예, 그리고 올해 현재 이제 한 4,000명, 10월 31일 현재 4,000명인데 요게 이제 4,000명인 이유가 이지 코스가 좀 그 시설물에 좀 하자가 생겨서 그게 운행이 안 돼서 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은 어린 친구들이 계속 단체로 오기가 좀 한계가 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 운영하실 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 체험뿐만 아니라 뭐 타고 뭐 이렇게 나무 오르고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와서 이제 뭔가 복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줘야
단체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이것만을 하러 오기에는 선생님들이 시간 계획을 짜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다른 것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게 좀 조성을 해주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르신 지적이고요. 내년도에 하여튼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에너지 체험 공원이 있는데요. 요거는 예산은 아니고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어린이 공원 만들 때 그 저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도와주셔서 어린이 주민 참여형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공원들, 어린이 공원들 만들 때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좀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고 성과들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기존에 쓰던 그런 게 아니고 미래 주민 니즈에 맞게끔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최준구 의원님이 질문한 거 추가 먼저 할 건데요. 그 불악산 산림체험장 그 청소년 재단이 몇 년 운영을 했죠? 108페이지. (2017년) (1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18. 그러면 5년을 네,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계속 어렵다고 그러는 원인은 밝혀졌나요? 일단 여기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 월급이 네, 너무 적어요. 네, 예, 이게 이제 단가가 안 맞는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이거를 무작정 올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이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이제 들어오는 수입은 많이 적은 상태라 네. 무작정 이제 올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제일 그래서 큰 직접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좀 올해 좀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제일 큰 원인이 임금이 낮아서 운영이 안 된다예요? 그것도 있고 이제 최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단조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걸 개선하거나 어떻게 하고 임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한다면 그럼 시가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일단 이거를 용역으로다가 풀 생각입니다. 일단. 용역으로? 용역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설 관리 운영 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 재단하고도 소통을 해서 문제점을 찾고 용역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그럼 거기는 어려우면 시가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저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청소년 재단에다가 사업을 준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당초에 그 청소년 재단에서는 네. 그 사업을 그 재단에 맞는 그 고유 업무에 연계해서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당초에는요. 네. 현재는 이제 그 청소년 재단의 업무하고 좀 이질적이다 해서 업무를 안 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이 결정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럼 맡을 때는 무슨 생각에 맡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우리하고는 안 맞고 이질적이다 하면 시가 받고 이렇게 핑퐁으로 그냥 대책 없이 하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행감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예산들을 세울 때 또는 맡을 때는 그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어차피 용역을 할 거라면 같이 소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임금이 낮다, 단조롭다. 그러면 이번엔 시가 맡으면 단조롭지 않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저런 계획을 세울 때는 잘 고려하시고
촘촘히 따져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르신 지적이고요. 이제 매년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하여튼 이런 말씀이 한두 번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긴 찾으셔야죠. 근데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못하니까 시에서 그냥 받아서 해보겠다. 용역을 주고 또 그러면서 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용역 못할 때는 맡기고 안 되면 우리가 받으면 용역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잘해보겠다. 이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재단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거 만약에 용역해서 저기 하면은 시가 또 계속 맡아서 할 생각이세요? 그것도 아니시잖아요. 일단은 직접 운영하고요. 문제점에 대한 걸 돌출을 다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여러 명이 붙어서도 하기 힘들었던 걸 잘해낼지 자신 있으세요? 그래도 해야죠. 예. 하긴 해야죠. 근데 방법을 미리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었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쪽에서 못한다 해서 뭐 덜커덕 받으셨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좀 물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기 힘들지만 좀 더 촘촘히 계획적으로 더 다가서야 되지 않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내년에는 그 숲해설을 하고 이제 연계해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 그 트리 클라이밍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소규모 행사 이게 다 연계해 갖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냥 뭐 돈 주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못 하겠어 하면 내놓으면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태한 생각을 했으면 안 됐다는 거죠. 보훈과장 추가 답변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재단 인력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이 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인건비보다 더 적습니다. 네네. 그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관리할 때는 재단에 준 것보다는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은 더 절감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이 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게 이제 그 경영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는 그 예산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는 의원님 걱정하신 것만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잘 투자해서 더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만 줄인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은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인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네네. 이제 가로수하고 녹지 병충해 방제 사업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무 재선출병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이것은 기존에 우리 가로수하고 녹지 내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여름이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송충이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와서 우리 과장님이 늦게라도 이렇게 막 소독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송충이가 이제 없을 것 같은 시기에 막 나타나가지고 저희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도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던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57페이지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띠녹시 조성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탄소 흡수원 확충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 지금 현재 대상지가요.
네. 그 합정동 251-1번지 그 주공 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소사벌 레포츠 타운까지 있는데 그 완충녹지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 부분에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걸어 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가로수 밑에 또 띠녹질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가요?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그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여기가 기존의 그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그다음에 있죠. 탄성 블록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는 도로 부서에서 저기 재정비 정비를 해주면서 네. 띠녹지 공간을 좀 1m 정도로 확보를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봄에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영산홍으로 그 꽃이 파종을 했고 다행히 이제 우리가 저희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홍을 씨를 뿌렸다고요? 아 백일홍 금년도에는 백일홍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보통 심는 그 짜잔한 그게 아니라 연산홍가나 그걸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 수목으로 식재할 겁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띠녹질을 많이 해놨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아가지고 좀 지루한 감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를 들면 어느 노선은 무슨 꽃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좀 특화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전도시를 푸른 숲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 나무만 심어 놓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잘 구분해서 특화해서 좀 연구 좀 하세요. 그 나무 하시는 분들, 정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화 같은 것도 심어 놓으면요. 매년 이렇게 옆으로 번지고 여름엔 푸르지만 가을엔 꽃도 예쁘게 푸거든요. 그런 길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을 해요. 지금 61페이지 참이슬 아파트 완충녹지 언덕길을 이게 지금 처음 주민참여연장자로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이슬 아파트는 저쪽 뒤쪽 도로 말고 뒤쪽으로 완충녹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쪽에 그쪽을 어떻게 산책로로 하실 거예요? 윗부분을 깨끗이 이렇게 정비한다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이 마운딩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을 좀 이제 완만하게 잡아주면서 그 나무 밑에는 이제 음지에서 살할 수 있는 그 관목류도 심고 그렇게 하면서 야자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사는 현대이 아파트도 저도 그 길을 걸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치기를 치우는데 사실 거기를 조금만 깨끗이 하고 야자 매트 정도 깐다면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산책할 때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쪽 해는 거 봐서 괜찮으면 그 완충녹지 윗부분을 잘 완만하게 하고 무슨 꽃나무나 이런 것까지 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 나무들이 무성해갖고 그런 걸 심는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잘 정비해서 야자 매트만 깔아줘도 충분히 그늘과 넉넉한 그 보행도로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한번 잘 해보시고요. 근데 뭐 꽃을 심는다는 건 모르죠. 그 상황 따라 다 다르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택지 가버린 지가 30년 이상 지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우거져가지고 네. 그냥 적은 예산 갖고 이제 충분히 효용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그 지금. 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여기 괜찮은데 그 가지치기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산스러워서 걷기가 불편할 뿐이지 잘하고 야채마트만 깔아줘도 산책하는 데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김영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